네, 일부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국내 증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텔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준비된 키워드 같이 보시죠. 네, 너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이렇게 운명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는 기업 얘기 첫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한 회사로부터 전해진 호재의 편지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회사가 주주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쓴 건지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분율 덕을 누릴 수 있는 그룹 얘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생각보다 7월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각 기업별로 이벤트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투자텔미에서는 제약바이오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유한양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제약바이오를 담당하고 있는 김승민 애널의 텔레방을 참고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 어닝콜에서 CEO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안반탐압과 레이저 티닙이 기존 1차 치료제보다 환자의 생존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더 늘려주는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의사의 처방 의도가 증가를 하면서 지금 판매 실적도 강세다. 여기에 이제 파이프라인에 다른 혁신적 치료법과 함께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잠깐 이 존슨앤존슨과 유한양행 이 두 회사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안반탐압은 유한양행이 개발한 레이저 티닙과 이제 병용으로 사용이 되는 비소세포암 치료제고요. 레이저 티닙은 원래 유한양행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로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의 기술 이전이 된 거죠. 따라서 이 존슨앤존슨가 어닝콜에서 언급을 한 안반탐압 그리고 레이저 티닙의 병용 요법은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과 로열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럼 이 존슨앤존슨 어닝콜 내용이 유한양행에게 왜 중요하냐? 이번 이제 어닝콜에서 존슨앤존슨은 안반탐압과 레이저 티닙 조합 요법이 2분기에만 무려 약 2,4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이제 100% 성장한 수준이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26.5% 증가한 수치인데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유한양행이 받는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1차 치료가 표준 요법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EGFR 변이 비소세포암에서 기존 1차 치료제인 오시머티닙 대비해서 생존 기간을 1년 이상 연장시킨 유일한 요법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신규 환자의 약 25%가 해당 병용 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성 확대를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유한양행의 중장기 수익 구조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유한양행의 주가 모처럼 강하죠.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떤지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의 어닝콜 덕분에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 강했고요. 오후장 들어서 더 힘이 실리고 있네요. 현재는 15% 넘게 오르면서 13만 7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존슨앤존슨의 실적 호조가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 수익 확대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오늘 주가 상승에 강한 재료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제가 매일 수십 개의 텔레그램 방을 보는데 오늘 이 종목은 텔레그램 방에 많이 공유가 되지 않고 딱 한 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여기저기 공유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종목은 메지온입니다. 오늘 이제 메지온이 회사 홈페이지에 퓨엘2의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메지온의 퓨엘2에 대해서 이제 먼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심장이 하나밖에 없는 12살에서 18살 청소년 환자에게 우데나필이 운동 능력을 얼마나 개선시키는지 검증하는 임상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홈페이지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네, 메지온이 하고 있는 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 수가 이미 전체 필요 인원의 절반에 이제 도달해서 중간평가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병원 31개 병원, 그러니까 미국이 28곳, 한국이 3곳인데 여기에서 환자를 모집하고 있고 이달 안에 4개 병원이 추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폰탄, 즉 청소년 단심실 환자들이 많은 유럽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환자 모집을 시작을 해서 지금 유럽 지역 담당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CRO를 곧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잠재성이 큰 유럽 시장을 사전에 공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병원이 모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높은 수준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보다 좁아진 환자 기준 덕분에 약효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통계적 유의성도 강화됐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텔레그램 방의 코멘트도 한번 더 봐야겠죠. 같이 보시죠. 이르면 10월 안에 중간 결과 발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요. 희귀질환 시장의 특성상 임상 3상 이후에 바로 기술 수출 및 그리고 M&A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퓨엘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패를 했었는데 실패 원인을 분석해서 퓨엘 2를 재설계한 만큼 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오전장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맨 처음 봤었을 때 주가는 3%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 메지온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여러 방에 공유가 되면서 주가는 더 힘을 내준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8% 넘게 오르면서 41,0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도 함께 보실게요. 퓨엘 1이 이제 임상이 진행됐을 때 그 당시 기대감으로 메지온의 주가가 8만 원 언저리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과거 비교를 분석해 봤었을 때 이번에 퓨엘 2가 잘 되면 그때 그 고점까지 트라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텔레그램 방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일단 메지온 공매도는 지금 비중이 상당히 많다라는 이런 코멘트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가 그래도 의미 있게 강한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임상 진행 결과가 또 어떻게 더 나오는지 오늘 짚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생명과 화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 덕분에 지분덕을 이제 누릴 수 있다라는 JP모건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키워드는 지분법 회계의 미묘한 줄다리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 덕분에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요. 핵심 포인트는 먼저 첫 번째로 지분법 회계 적용 여부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지금 15.43%가량 보유를 하고 있는데 회계 기준상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인정이 되면 지분법 회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삼성화재의 수익 일부를 삼성생명 수익으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수익 15%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볼 만한 내용은 지분율입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 지분율이 자동으로 올라갔는데요. 2028년에 추가적으로 17%가량의 추가 소각을 하게 되면 지분율이 20%를 돌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JP모건에서는 삼성생명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배당 수익률 약 5% 그리고 PR은 9배 수준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분봉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또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된 날이기도 하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삼성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분봉 차트를 봤을 때 살짝 세론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갔고요. 현재 삼성생명의 주가는 2% 넘게 오르며 13만 9,8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들 투자태미를 통해 모두 짚어봤고요. 이제 MBN고도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내용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바이오 기업들 잘 봤는데, 오늘 시장 보시면 이 바이오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죠. 코스피 지수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바이오 기업들이 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까지 같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한번 좀 잠깐 왜 올라가는가 살펴보고요. 새롭게 살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금리 인하 관점이 좀 강해지고 있죠. 엊그제 발표됐던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살짝 뒤로 밀리는가 싶었는데, 어젯밤에 발표됐던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가 둔화가 되는 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6월달 미국의 산업 생산을 보게 되면은 생산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비는 둔화가 되고 있고 생산은 증가하고 있다. 근데 생산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소비는 둔화가 되고 있고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항상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 관점에서 어제까지 PPI는 또 금리 인하에 강점을 두면서 어젯밤에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내려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그러니까 9월달 첫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 바이오 기업도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은 쉽게 멈춰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파월 연준 의장의 또 해임 이슈까지 있죠. 계속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해임시키겠다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의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뭐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주면서 해임 소리가 계속 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이 차기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리 인하에 순응하는 그런 인사를 고려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는 이제 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바이오 격도 강한데 오늘은 좀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크게 올라가지 못한 이 바이오 기업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현재가가 지금 12만 6,300원인데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보로노이는 일단 한마디로 정의해보자면 이 기술 이전 가치만 4조 원대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4조가 전혀 안 되죠.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좀 넘어가니까는 이 평가하는 거에 비한다면 지금 이 절반 되는 가격대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총 4조까지 보고 있냐면은 4세대의 표적 항암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폐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치료제가 타그리스라는 치료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10조 정도가 매출이 나왔죠. 근데 1세대 표적 치료제 보게 되면은 1에서 타세더가 있었는데요. 1세대에서 내성이 생겼던 환자가 있어서 2세대 치료제가 나왔고요. 여기서 또 내성이 생기면서 3세대 치료제가 나온 거고 이 3세대 치료제가 타그리스입니다. 근데 이 타그리스도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또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환자까지 잡아주는 그 돌연변이를 치료시켜주는 게 바로 보로노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성을 잡아주는 이 VRNC3라고 해서 이게 지금 뇌 전이까지 치료 가능하다라는 건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타그리스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로노이의 VRNC3를 썼더니 훨씬 더 좋은 데이터가 나왔던 거고 실제 이제 이 PR이 잘 나온 거죠. 예, 그런 것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그리스 시장을 잠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이 타그리스의 대치까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폐암 같은 경우는 뇌로 전이가 돼서 뇌로 전이가 되면 지금 뇌까지 치료제가 전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BRN 심리 같은 경우는 뇌 전이까지 치료 가능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꽤 주목하고 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보로메이의 시가총액은 4조 원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있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 보로노이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선절가는 8만 9천 원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현재 기준으로 시총이 2조 3천억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7월 9일에 소개해 주셨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주가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뷰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방산주의 3대 기업 중에 하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이제 방산 3대장 중에서 1번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방류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이 패스트 미사일 같은 경우도 주문하면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이런 기업들이 현재 진출하게 되면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대감도 있고, 실제 또 2분기 실적 시즌에 가장 서프라이즈 보일 기업들이 방산주라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현대로템, 또 LIG 넥슨 이런 기업들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해서 고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4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인데 이 방산주부터 오늘 바이오 기업 급등 많이 하는데요. 오늘 뭐 페트론부터 뭐 디니 파마들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급등하지 않은 또 비만 수주의 기업들하고 지금 인상 데이터가 잘 나와 있는 바이오 기업 좀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